예, 미래의 멋진 경찰 공무원이 되실 우리 경찰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의 꿈을 응원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1타에대에서 경찰 공무원, 경찰학, 경찰 채용 경찰학을 강의하고 있는 서준호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3회 적중 모의고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풀이를 해 볼 거고요. 자, 이번 3회 적중 모의고사는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주요 문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3회 적중 모의고사는 기출, 자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4회 적중 모의고사에서는 또 제가 만들어낸 문제로 여러분들과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3회 적중 모의고사 이번 시간에는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하나하나 아주 꼼꼼하게 풀이를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1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집중해서 문장 하나하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는 문제죠. 바로 경찰의 분류입니다. 자, 경찰의 분류와 관련하여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의 유형은 이제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여러분들 이런 경찰의 분류와 관련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으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번 먼저 볼게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입니다. 자, 여러분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경찰의 목적, 임무에 따른 구분이죠. 자, 그래서 경찰의 목적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맞죠? 프랑스의 재화형벌법전에서 이와 같은 구분을 최초로 법제화하였다. 자, 여러분들 프랑스의 재화형벌법전의 역사적 의의,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별한 법적 근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5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 2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번을 보시면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입니다. 자, 그 구별 기준은 업무의 독자성 및 타행정작용과의 부수 유무에 따른 구분이죠. 그래서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협의의 행정경찰은 경찰활동의 능률성,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보안경찰, 협의의 행정경찰, 이것이 각각의 장단점이 구별된 내용이 우리 교재에 있었나요? 없었죠, 여러분? 장단점으로 구별해서 서술되어 있던 영역은 바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보기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보겠습니다.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입니다. 평상시의 경찰활동, 보통 경찰기관이 담당하죠. 비상시의 경찰활동, 개헌법에 의한 군대가 담당하죠. 따라서 이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은 위에의 정도, 평시냐 비상이냐, 자 그리고 담당기관, 보통경찰기관이냐 군대냐. 그래서 여러분들 위에의 정도와 담당기관에 따라 구분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시경찰은 보통경찰기관이 행하고 비상경찰은 군대가 일반 치안을 담당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3번도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입니다.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이 질서 유지에 집중되어 있다면 질서경찰, 주로 권력적 수단이죠. 경찰활동 서비스의 질과 내용이 국민에 대한 봉사, 쉽게 말하면 치안 서비스의 제공이죠.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면 봉사경찰.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의 활동, 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라 구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자에 따른 통고 처분, 여러분들 질서유지죠. 그래서 질서경찰에 해당한다. 자, 다음 여러분 교통정보의 제공, 치안 서비스의 제공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봉사경찰에 해당한다. 그래서 4번 지문도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1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역시 우리 경찰학 시험에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제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제도는 경찰권 발동의 축소화 과정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가 보겠습니다.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 경찰권이라고 하는 일반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한다. 자, 여러분들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요,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이었고,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 주민자치권에 기초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치안 서비스의 영역에 집중하고 있는 경찰 개념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자의 지문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이 시민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능 또는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 말의 의미는 경찰은 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가? 라는 개념이죠. 맞죠, 여러분? 자,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이것은 여러분들 영미법계죠. 맞죠? 자, 그리고 경찰은 무엇인가? 즉, 경찰에 대한 존재론적 관점에서의 접근, 그것은 바로 대륙법계죠.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이 시민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능, 이것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은 영미법계 경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는 X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나항 보겠습니다. 1931년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에서의 핵심적인 용어는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현행법의 범위입니다. 그리고 의무에 합당한 재량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나항은 O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구별하셔야 하는 내용은, 자, 여러분들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의 경우에는 경찰의 임무를 위험 방지라는 소급 목적에 한정시킨 입법적 내용이었죠. 이 입법적 내용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1882년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의 크로이츠 베르크 판결. 자, 여러분들 이것은 역시 경찰의 임무 범위를 위험 방지라는 소급 목적에 한정을 시키는데, 이것은 경찰 행정법은 입법적 내용이었다면 크로이츠 베르크 판결은 법 해석상의 판결이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결코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항은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다음을 보시면 경찰이란 용어는 라틴어의 폴리티아에서 유래한 것이다. 자, 여러분 맞죠? 자, 고대 그리스의 라틴 용어죠. 자, 이때의 우리 시대는 고대 시대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대 시대라고 하면 그리스를 반드시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때의 경찰 개념은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문구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의 경찰 개념은 바로 헌법 그 자체를 의미하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항도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라항을 보시면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경찰 임무의 목적 확대 틀렸죠. 여러분들 경찰 활동의 목적 축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라항은 X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마항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항을 보시면 경찰 국가 시대입니다. 경찰 국가 시대. 이때의 경찰권은 소극적인 치안 유지를 하는 것에 집중했지만 적극적인 복지 경찰을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한계가 있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마항 역시 X가 되는 것이죠. 적극적 복지 증진 활동도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바항을 보시면 17세기. 여러분 17세기는 어떤 시대죠? 바로 경찰국가 시대죠. 그래서 이때의 경찰 개념은 국가작용의 분화현상으로 인해서 외교, 군사, 재정, 사법 이런 것을 제외하고 치안행정이 아니라 내무행정 전반에 국한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항도 O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은 가, 라, 마 해서 총 3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도 조금 분별하여야 할 내용은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이제 느껴지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우리 경찰학 시험에 있어서 단골 출제 문제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설명으로 적절한 것. 자, 1번 보겠습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이론상, 학문상 정립된 개념이 아니다? 여러분 틀렸죠? 여러분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독일의 행정법학을 통하여 학문적으로 정착된 개념이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1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경찰이 아닌 다른 일반 행정기관. 여러분 다른 일반 행정기관이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협의의 행정경찰이 되겠죠. 자, 이러한 일반 행정기관이 경찰과 마찬가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O입니까? X입니까? X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 행정기관, 즉 각 주무장관이 관정하는 일반 행정기관의 경찰 활동은 자, 여러분들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직 형식적 의미의 경찰 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보다 넓은 의미이고 상위 개념이다. 자, 여러분들 실질적, 형식적, 양자는 서로 포함 관계가 아니라
구별되는 개념이라 그랬죠?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언제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언제나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3번은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정법적 기준으로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 그 활동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4번은 O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적절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문제도 여러분들 이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경찰학 시험에서 처음에 나오는 1번부터 약 3번까지의 문제는 반드시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죠.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경찰의 임무 반드시 나오죠. 경찰의 임무. 자,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 경찰의 가장 궁극적인 임무죠. 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대한 설명. 자, 이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한번 봅시다. 1번. 위험은 가까운 장래에. 자, 여러분 위험이라는 것은 장래성의 개념이죠. 공공의 안녕의 손해. 이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O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손해. 여러분 간단하죠. 손해라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의 객관적 감소. 위험의 개념과 꼭 구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려 깊은 판단을 했다면 그것은 우리는 위험의 인식에 따른 종류 중에 외관적 위험을 말하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외관적 위험을 인식한 사례. 여러분들 이 사례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2번도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위험은 위험에 대한 인식에 따라 외관적 위험. 맞죠? 두 번째, 위험, 혐의. 맞죠? 오상위험. 맞죠, 여러분? 딱 이 세 가지로 구분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추상적 위험이 언급되고 있죠? 자, 여러분들 구체적 위험 그리고 추상적 위험 이 두 가지는 위험의 현실성에 따른 분류죠. 인식에 따른 분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번이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오상위험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의 외관 또는 혐의가 정당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를 말하죠. 맞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상위험에 따른 경찰의 개입은 적법한 개입이 아니라 위법한 경찰 개입이죠. 맞죠? 그래서 해당 위법한 경찰 개입에 따라 경찰관 개인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국가를 상대로는 위법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4번 역시 O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여러분들 이제는 틀리지 않으셔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여러분들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반복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반복학습하셔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체계화된다. 그걸 여러분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경찰의 임무 이제 나는 완전 마스터했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문제 안 풀어보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안다고 판단되는 내용도 다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체계화입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5번 보겠습니다. 자, 코엔과 펠드버그. 뭡니까 여러분들? 경찰, 윤리, 표준 5가지죠. 자, 여러분들 이것과 관련해서 바르게 연결된 것 한번 찾아봅시다. 기억입니다. 자, 여러분들 갑순경은 절도범을 추격하던 중에 범인의 등 뒤에서 권총을 쏘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새를 잡으려고 대포를 쏜 것과 똑같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는 적법 절차와 플러스 비례의 원칙에 의하여 법 집행을 할 것이라는 일반 국민의 신뢰, 즉 공공의 신뢰를 위반한 것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공정한 접근 아닙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니은을 보시면 순찰 근무 중 달동네는 안 가고 부자 동네만 순찰한다. 여러분들 뭡니까? 지역별 차별하는 거죠. 공공의 신뢰는 아니죠. 이건 뭐죠, 여러분들? 바로 공정한 접근 위반이죠. 자, 다음 여러분 디귿을 봅시다. 자, 경찰 입직 전에 도둑을 맞은 경험이 있어요. 병순경이. 그래서 도둑놈, 절도범만 보면 피해자에게 욕설과 가혹행위를 합니다. 자, 과거의 경험에 대한 편견, 그 편견에 의하여 객관성을 잃은 거죠. 그래서 디귿은 5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다음 사례를 계속적으로 분별해 봅시다. 자, 리을입니다. 정순경입니다. 강도범을 추격했어요. 그런데 이 강도범이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추격하는 척 하면서 도망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왜냐면 칼을 들고 있으니까 무섭죠. 맞죠, 여러분? 자, 이것이 공정한 접근에 대한 위반입니까? 자, 여러분들 엄격한 법 집행을 안 한 거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공정한 접근이 아니라 바로 공공의 신뢰를 위반한 것이죠. 자, 다음 여러분 미음을 봅시다.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자, 편견입니다. 과거의 경험입니다. 이것은 공공의 신뢰가 아니라 객관성이죠.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르게 연결된 것. 지금까지 봤을 때 우리 한 개밖에 없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경찰 윤리표준 5가지. 이것도 우리 시험에 거의 단골 출제 문제이기 때문에 틀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보시면 경찰 부패입니다. 자, 그럼 경찰 부패의 원인과 관련된 부패 원인 가설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부패 원인 가설과 관련된 관련 이론들도 언급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자, 볼까요, 여러분? 기억입니다. 전체 사회 가설. 대표적인 학자는
대표적인 학자는 윌슨이죠. 그런데 리도퍼 로버트 바커가 언급되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자, 좋습니다. 니은입니다. 비시바디니스. 몸이 엄청나게 바빠요. 즉, 이것은 남의 비행에 대하여 일일이 참견해서 도덕적 충고를 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니은은 O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비시바디니스는 침묵의 규범과 구별되죠. 그리고 내부 고발과도 구별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도덕적 해이, 즉 모럴 해저드하고도 구별되죠. 그 구별되는 개념들 여러분들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 디귿을 보시면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 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셔먼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부패가 아니죠. 그런데 호의가 쌓이면 나중에 부패가 되죠. 그래서 이 셔먼은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을 통하여 작은 호의도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공짜 커피, 작은 선물 등의 사소한 호의가 처음에는 호의입니다. 부패 아닙니다. 나중에는 큰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자, 다음 여러분 리을 보겠습니다. 도덕적 해이. 여러분들 이 도덕적 해이라는 건요, 완전한 도덕적 가치관이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내용 자체도 부패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른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리을 지문도 O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것은 총 몇 개입니까? 3개가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를 보시면 경찰 윤리와 관련된 다양한 재법령 기준들, 그래서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뭐죠 여러분? 경찰청 훈령이죠. 이러한 경찰청 훈령은 행정규칙으로서 법규성은 인정되지 않죠. 조직 내부 사무처리 준칙 기준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혈연, 지연, 학연 이러한 것들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죠. 이건 여러분들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의 내용을 몰라도 당연한 내용이죠.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봅시다.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1차적 지시의 경우에는 1번, 자,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소명 후 지시 불이행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행동 강령 책임감과 상담할 수 있다죠. 자, 그리고 이러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지시가 2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즉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행동 강령 책임감과 행동 강령 책임감과 상담하여야 한다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소명하고 행동강령 책임감과 상담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2번도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자, 여러분들 정치인입니다.
자, 정치인 또는 정당으로부터의 부당한 요구. 자,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행동강령 책임감과 상담한 후에 처리하여야 한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3번도 O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부당한 수사 지휘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행동강령 책임감과 상담할 수 있다죠. 그런데 4번을 보시면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런 문제도 틀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기출문제 풀이 때 엄청나게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경찰 공무원의 의무 파트에서 대부분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이 언급되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도요, 경찰의 윤리와도 관련이 있는 제 규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기출 문제에서 가져온 문제죠. 자,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 1번 볼게요. 경찰 공무원은 상사의 허가 그리고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 수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러분 오죠? 맞죠, 여러분? 자, 이것이 지정 장소 외에서의 직무 수행 금지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될 건 상사의 허가입니다. 맞죠, 여러분? 이걸 말을 바꿉니다. 어떻게? 소속 기관장의 허가.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X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휴무일 또는 근무 시간 외에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 그때 여러분들 복귀 가능 시간은 3시간 이내가 아니고 2시간 이내죠. 맞죠, 여러분? 자, 이러한 곳으로 여행하려고 할 때는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죠. 그래서 2번은 X입니다. 3시간이 아니라 2시간 이내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근무 시간 중 음주 금지죠. 근무 시간 중 음주 금지.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는 원칙 규정이고 예외가 인정됐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음주를 할 수 있는데, 그 음주 이후에 죽기가 있는 상태에서 근무를 수행하면 안 되죠. 그래서 3번도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경찰기관장, 경찰청장 이런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치안상 특별히 정한 기간에서는, 자, 여러분들 다른 지역으로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때는 신고가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죠.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다음 여러분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를 보시면 부정청탁 금지법이죠. 이 설명과 관련하여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볼까요, 여러분? 1번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뢰 또는 부조의 목적. 이것으로 제공되는, 자, 여러분 선물이에요, 선물. 자, 여러분 선물과 관련해서의 금액 규정은 5만 원 이하죠. 맞죠, 여러분? 자,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괄호 안의 내용을 잘 보셔야 된다. 금전, 유가증권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맞죠, 여러분? 이 선물에는 금전, 유가증권 등은 제외되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1번이 X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직무수행,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경조사비는 역시 5만원 이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화환만 보낼 경우에는 화훼 농가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10만원까지 되죠. 그리고 경조사비 플러스 화환 같이 보낼 경우에 역시 10만원까지 가능한데, 이러한 경우에는 경조사비가 5만원을 초과하면 안 되죠. 5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직무 관련성이 있고 대가성까지 있다면 뇌물죄 성립 당연히 가능하죠. 쉽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공직자 등의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액 40만원이죠. 몇 시간 기준? 1시간 기준. 2시간, 3시간, 4시간을 했을 경우에 최대 60만원까지죠. 시간이 늘어나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외국기관 등의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자의 기준에 따랐죠. 그래서 4번도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범죄 원인 이론이에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들 과거 공부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 경찰과 관련된 범죄 이론들, 진짜 학자들의 이름도 너무 많고 이론의 명칭도 너무 많고 처음 공부할 때 상당히 어려웠던 기억 여러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반복하고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셨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여러분들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죠. 그것이 여러분들 반복의 힘입니다. 반복의 힘. 자, 그러면 여러분 1번 볼까요? 1번에 밀러라는 학자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코엔과 밀러의 하위문화 이론이죠. 그래서 이때 밀러가 하위문화의 가치와 규범, 그것이 정상적으로 반영된 결과가 범죄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1번은 5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역시 코엔. 자, 여러분들 하위문화 이론이죠. 그래서 하위 문화에 속해 있는 하류 계층의 청소년들이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룰 수단이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루려면 뭔가 지원이 돼야 되고 환경도 조성이 돼야 되는데 하위 문화다이다 보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마땅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와 수단에 괴리가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저항 정신에 의해서 비행을 저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는 이러한 하위 문화에 의해 저질러진다. 2번 역시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사회 해체론입니다. 자, 여러분 사회 해체론은 쇼와 맥케이죠. 맞죠, 여러분? 그리고 아노미 이론. 자, 여러분들 아노미 이론은
디르켐이죠.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범죄의 원인을 사회적 구조의 특성. 자, 여러분들, 쇼와 맥케이의 사회체 이론,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긴장 이론, 이러한 내용들은 사회학적 범죄 원인 이론 중에서 사회 구조 이론에 속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3번은 O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디르켐이 나옵니다. 디르켐은 아노미 이론을 주장한 학자인데, 자,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좋은 자아관념. 여러분, 자아관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레클레스의 견제이론이죠. 맞죠, 여러분? 이 견제이론은 사회 통제이론에 해당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여러분들 1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문제 유형이 처음엔 학자의 이름, 이론의 명칭, 각 이론의 대표적 특징, 이러한 것들을 연결시키면서 처음 공부하실 때는 상당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에 보시면 문제지향 경찰활동입니다. 자, 여러분들 범죄 예방 이론의 새로운 경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것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언급이 된 것이죠. 대표적인 학자는 스콜릭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대표적 내용으로, 자, 이웃지향적이 있죠. 그리고 문제지향적이 있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이 이웃지향적 대표적인 학자는 윌리엄스. 자, 그리고 문제지향적 활동의 대표적인 학자는 골드슈타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지향 경찰활동의 핵심은요, 문제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범죄 예방에 기여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는 일선 경찰관에게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과거의 경찰활동 체제였다면, 이 문제지향 경찰활동에서는 일선 경찰에게 문제 해결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고 범죄 분석 자료를 주는 거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일단 1번은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이 문제지향 경찰활동은 SARA, 사라 모델이라고 해서, 자, 조사, 분석, 대응, 평가,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역시 2번도 O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건, 일단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사라 모델은 조사, 분석, 대응, 평가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딱 이렇게만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조사, 분석, 평가, 대응으로 보는 경향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평가는 여러분 사전평가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증거준인데요. 자, 예를 들어 어두운 골목에 CCTV를 많이 설치하면 문제 해결이 될 것이냐?
그래서 이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어두운 지역을 조사하고, 자, 여기에 범죄 가능성 분석하고, 끝이에요. 그리고 바로 대응해요. CCTV 설치. 그리고 CCTV 설치하고 난 이후에 범죄가 줄어드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 경향은요, 어두운 지역 조사, 여기서 발생한 범죄 분석하고 이제 CCTV를 설치하기 전에 평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조금 바뀌고 있는 경향성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요즘에 뜨겁게 대두되고 있는 경찰학에서 증거 기반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여러분들 그냥 학문적 개념이고, 여러분들은 사라 모델, 조사, 분석, 대응, 평가, 여러분 이렇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지향 경찰활동에서는 형법의 적용은 여러 대응 수단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주민들이 민간 순찰을 해라. 이건 여러분들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이 아니고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4번이 여러분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은 4번입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권위원회입니다. 인권위원회,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경찰서 인권위원회 없죠. 자, 그리고 이러한 인권위원회의 법적 성격은 자문기구죠.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과 관련해서 인권위원회 위원회 수는 7명에서 13명이죠. 자, 그럼 여러분 보겠습니다. 적절한 것. 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 틀렸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위원회 회의, 정기, 임시. 자, 정기회의는 경찰청은 월 1회죠. 자, 다음 시도경찰청은 분기 1회죠. 틀렸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위원장, 위촉위원, 여러분 인권위원회의 위원이에요. 위촉된 날부터 2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년인데 여러분들 빗금을 끄어세요. 위원장은 연임 안 된다. 위촉위원회 연장, 임기 연장은 2차례. 그래서 3번은 5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위촉위원회 결혼이 생긴 경우에는 새로 위촉할 수 있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위촉된 날에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문장은 함정이 많죠? 따라서 여러분들 적절한 것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 경찰학 40문제 중에 인권 관련 문제 한 문제는 요즘 내에 거의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인권 문제를, 인권 파트를 주로 경찰행정학의 경찰 통제 파트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본서가 대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경찰과 인권이라는 주제를 묶어서 경찰학의 기초이론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게 맞아요. 이 인권 파트가 통제 역할도 하지만 정말 경찰학의 기초이론, 결국에 경찰은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총론 파트에 들어오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3번에 보시면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대적 순서 이걸 물어보는 것이 두 번째 출제 우선순위죠. 한국경찰의 역사 여러분들 1순위가 인물 문제 그리고 2순위가 시대 순서 나올 가능성 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3순위가 일제강점기 플러스 임시정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대적 순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947년 경찰병원 설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경찰병원 설치는요 1949년이에요. 즉 뭐냐면 치안국 시대의 다음 연도, 즉 1948년의 다음 연도에 1949년에 경찰병원이 설치됐어요. 자, 다음에 나를 보시면 나는 쉽죠, 여러분. 경직법 1953년이죠. 맞죠, 여러분? 자, 다음 국가수. 여러분들 국가수는 1955년이에요. 틀렸어요. 어떻게 외우냐면 경직법 제정 2년 후입니다. 국가수는. 자, 다음 여러분 나를 보시면 1966년 경찰관 해외 주재관 제도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1966년은 두 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1번 경찰 윤리연장 플러스 해외 주재관 제도. 자, 다음 여러분 말을 보시면 틀렸죠. 경봉법은 1969년이죠. 자, 다음 여러분 1974년 치안본부 맞죠, 여러분? 자, 다음 보시면 1996년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로 이관했죠. 자, 여러분 제주도 자치경찰 여러분 이거는 쉽죠? 2006년이죠.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시기가 올바른 것 나, 라, 바, 사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4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경찰청의 공고문에 따르면 한국경찰, 외국경찰 이 두 개 파트에서 5% 내외 두 문제가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에서 두 문제 나올 가능성이 일단 제일 커요. 그리고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한 문제, 외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한 문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맞죠, 여러분? 그리고 외국경찰의 역사와 제도에서 두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14번 봅시다. 갑오개혁 이후. 자, 갑오개혁 이후면 1894년 이후죠. 자, 볼까요, 여러분? 적절한 것. 자, 1894년에 제정된 행정경찰장정. 자, 여러분들 행정경찰장정은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경찰 작용법이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 행정경찰장정은 일본의 행정경찰 규칙 플러스 일본의 위경제 직결례를 혼합하여 만들었죠. 그래서 한국 경찰 최초의 경찰
자동법이다. 잘 읽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 경찰 사무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영역을 형성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1919년 3.1 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 제도에서 보통경찰 제도로 전환되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때 경찰의 업무 영역에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여러분들 경찰 업무 영역 거의 변화 없었습니다. 헌병경찰이 수행하던 업무를 일반 보통경찰이 그대로 이양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미군정시대 경찰의 이념에 민주적인 요소가 도입되었죠. 그래서 6인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 맞습니다. 설치되었고 경제경찰 그 다음 정보경찰 등의 사무가 폐지되었다. 자, 여러분 보시면 경제경찰은 폐지되었고요. 오히려 정보경찰의 경우에는 경찰과가 신설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최규식 경무관. 여러분 최규식 경무관님이 나오면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죠. 여기까지는 맞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사찰을 수호했다. 틀렸죠? 최규식 경무관님의 업적 내용이 틀렸죠. 자, 그래서 여러분 14번에 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경찰행정과 법, 경찰행정법의 내용이죠. 자, 15번 보시면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 여러분들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지역경찰 관련해서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분야별 경찰활동 중에 생활안전 경찰활동에 이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언급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역경찰의 조직이에요. 조직법이에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지역경찰은요, 경찰 조직법 파트에서 언급하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 중 옳은 것. 자, 가를 보겠습니다.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역경찰에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맞죠? 자, 이러한 교육과 관련된 세부적인 기준은 시도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틀렸죠? 교육과 관련된 여러분들 세부적인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하죠. 자, 여러분들 나를 보시면 순찰 근무의 근무 종류 그리고 근무 구역 이러한 것들은 관할 면적, 교통 지리적 여건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당연한 말이죠. 자, 다음 여러분 다를 보시면 자, 여러분 근무의 종류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황 근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시설 및
장비의 작동 여부 확인. 자, 다음 방문민원 신고의 접수 처리. 요보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 감시. 중요 사건 발생 시 보고 전파. 기타 상황과 관련된 필요한 문서의 작성. 자, 여러분들 5조. 상황 근무의 종류를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내용 그대로 언급을 하고 있죠. 자, 다음 여러분 라를 보겠습니다. 자, 라에서 언급하는 것은 행정근무입니다. 여러분 행정근무는 내근직이죠. 자, 그래서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시설 장비의 관리 및 예산의 집행, 각종 통계 자료 부책 관리, 행정업무 및 관서장이 지시한 업무. 여러분 이것도 5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여러분 말을 보시면요. 지역경찰 충원 현황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역경찰의 충원 현황은 시도경찰청장이 연 2회 이상 점검합니다. 자, 그리고 결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지역경찰 정원 충원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우선적으로 지역경찰 결혼에 대하여 충원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것은 총 4개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 문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6번 보겠습니다. 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물어보네요. 적절한 것. 자, 그럼 기획부터 볼게요. 자, 여러분 1. 기획.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맞죠?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그리고 나머지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5가 되겠습니다. 자,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 틀렸죠? 이건 여러분들 국가경찰위원회죠. 자, 그리고 자, 자경위에서는 위원 중 1명은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죠. 자, 다음 여러분 디귿을 보시면 시도의회가 2명, 국경위가 1명, 시도교육감이 1명. 자, 자경위 위원추천위원회가 2명. 맞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는 추천이에요. 자, 그리고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이게 중요해요. 나머지는 추천인데 시도지사는 1명을 지명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5조. 자, 다음 여러분 위원장은 비상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여러분 옵니까 X입니까? 바로 X죠. 여러분은 자경위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바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은 기역, 디귿.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행정권한의 위임과 대리입니다. 자, 옳고 그름 한번 볼까요? 권한의 위임이란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 권한의 전부를 이전한다. 여러분들 권한의 전부를 이전하면 상급 관청이 있을 이유가 없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위임은 전부 위임,
안 되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일부의 권한 위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역은 X입니다. 뭐 답은 바로 나오죠. 자, 다음 여러분 니은을 보시면 위임은 권한이 이전되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수임 관청이 그 효과의 귀속자가 되죠. 자, 그런데 권한의 대리는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든 원래의 피대리 관청이 그대로 효과가 귀속되죠. 그래서 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의 피고인데요. 자, 여러분들 위임은 행정소송의 피고가 수임관청이 되고 대리는 원래의 피대리관청이 되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디귿을 보시면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는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임의 대리는 복대리 불가능하죠. 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니까. 자, 그리고 법정 대리는 권한의 전부 대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률의 규정이 있다면 복대리 역시 가능합니다.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리을을 보시면 임의 대리의 경우에는 피대리관청이 대리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지휘 감독상의 책임을 지죠. 그런데 여러분들 법정 대리의 경우에는 피대리관청이 원칙적으로 지휘 감독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이 문제 옳고 그름의 표시 하면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기역은 X, 나머지는 모두 5가 되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18번 문제부터는 경찰 공무원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경찰 공무원법 및 경찰 공무원 임용령상 경찰 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옳은 것 모두 골라볼까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에 의한 감봉처분 또는 견책처분 틀렸죠? 받은 기간은 시보 임용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 여러분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지금 18번이죠. 여러분들 이 시보 임용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견책처분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정직과 감봉기간만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죠. 자, 다음 니은을 보시면 경정의로의 신승면. 여러분, 경정의로의 신승면의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이 하는 역할은 없습니다. 경찰청장의 제청, 국무총리, 대통령. 그래서 니은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디귿을 보시면 징계에 의하여 파면, 해임, 이 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찰공무원법에 의하면 여러분들 다음에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죠. 제8조의 내용이죠. 자, 다음 여러분 리을을 보시면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죠.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보죠. 틀렸죠. 자, 다음 여러분, 총경의 전휴, 직강, 정복, 임용권자, 경찰청장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니은, 디귿, 미음, 정답은 3번입니다. 쉽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 이번 8월에 있을 2022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왠지 휴직사유 휴직기간 나올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는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기출문제 풀이를 할 때 암기 팁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연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휴직기간은 3년 이내 틀렸죠. 연수는 2년 이내입니다.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병역기간,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죠. 자, 다음 여러분, 양육, 임신, 출산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3년인데 자녀 한 명당 3년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유학 3 플러스 2년이죠. 그래서 휴직기간은 3년 이내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 1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들 이 휴직사유, 휴직기간 모든 문장 다 외우시면 안 됩니다. 저처럼 핵심 용어를 잘 파악하시면 되죠. 자, 다음 여러분 20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20번 문제는 직권면직 사유예요. 자, 직권면직 사유가 총 6가지가 언급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중에 3가지 사유는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불필요한 경우가 있고, 나머지 3가지 사유는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암기 팁을 드렸죠.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불필요한 경우는 이미 객관적이에요. 자, 그리고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주관성 개입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자체죠, 사실. 자, 그럼 볼까요, 여러분들?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즉 불필요 사유. 자, 여러분 1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능력 또는 근무 성적의 향상. 여러분들 이거는 그 자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 그 사람의 근무 성적 판단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동의 필요하죠. 자, 다음 여러분, 직무 수행 능력 또는 성실성. 이것도 여러분, 이거죠. 객관성 담보를 위한 판단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3번을 보세요. 휴직 사유가 끝났어요. 그런데 직무에 복귀하지 않네요. 여러분, 직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사실 자체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죠.
자, 다음 여러분, 성격 또는 도덕적 결함. 이 판단도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판단의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징계위원회 동의 필요하죠.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이 직권면직 사유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의 동의 유무,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일일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처럼 문제를 풀면 너무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제3회 적중모의고사의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기출문제에 대한 회독을 많이 하셨고 분석을 많이 하신 분들은 다소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거예요. 중요한 건 반복의 힘입니다. 알아도 반복하시고 모르면 더 반복합시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제3회 적중모의고사 21번부터 40번까지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